선영 씨 밑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부끄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8세인 제가 28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26살 어린 남자에게 이렇게 변한다고? 잠시만요. 부끄러워요. 선영 씨, 전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왔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과 저 둘 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선영, 58세입니다. 결혼한 지 28년이 됐어요. 남편 태수 씨는 4개월 전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건설회사 부장으로 플랜트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요. 공항까지 배웅을 갔었죠.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 혼자 잘 지낼 수 있지? 물어보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잘 지낼 거라고 믿는 말투였어요. 걱정 마세요. 잘 있을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작 걱정해야 할 사람은 저였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오늘 회의가 길어졌어. 피곤하네? 고생 많으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응, 당신도 잘 지내고. 짧은 대화였지만 그래도 남편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달라졌어요. 영상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3달째부터는 문자만 왔어요. 오늘 일정 길어. 잘 자. 다음 주 회의 준비 때문에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문자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이가 이제는 문자 한 줄로 하루가 정리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아파트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문득 거울을 봤어요. 58세. 주름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꾸준히 관리를 해왔거든요. 일주일에 3번은 올림픽 공원에서 요가를 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엔 석촌호수 옆 필라테스 센터에 다녀요. 덕분에 몸매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가늘었고요. 블라우스를 입으면 라인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스키니진을 입어도 다리가 날씬했어요. 얼굴에 잔주름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아함은 있었습니다. 그래, 난 아직 여자야. 하지만 이 모습을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은 1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그렇답니다. 1년. 이 나이에 1년은 짧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무척 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동안 이대로 혼자 있어야 하나. 여자로서의 욕구도 있었습니다. 58세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즘 더 민감해진 것 같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 안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잠실 세내역 근처 카페에서 친구 은희를 만났어요. 선영아,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여. 괜찮아? 그래 보여? 그냥 좀 무료해서. 태수 씨 없으니까 외롭지? 나도 남편 출장 갈 때마다 그래.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 그럴 땐 취미 생활 하는 게 좋아. 뭐라도 배워봐. 요가랑 필라테스는 계속 다니고 있어.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봉사활동이라도 해봐. 시간이 금방 가더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촌호수 쪽에서 산책을 하고 왔어요. 호수 주변엔 커플들이 많았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연인들, 팔짱을 낀 중년 부부들 부러웠습니다. 저도 예전엔 태수 씨와 저렇게 걸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란히 걷는 것조차 드물어졌어요.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절 안아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따뜻한 체온을 느낀다면 손이 저절로 배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려놨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외로움만 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오늘 날씨가 좋았어요.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잠들기 전까지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새벽 4시에 온 문자였습니다. 바빠서 늦었어. 잘 지내. 회의 들어간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28년을 함께 산 부부의 대화인가 싶었습니다. 그날도 요가 수업이 있었어요. 올림픽 공원으로 갔습니다. 요가 매트를 펴고 동작을 따라 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조용한 집, 아무도 없는 공간. 다녀왔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태수 씨 회사 인사팀에서 온 단체 문자였어요. 부장님 가족분들께 안부 전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읽다가 껐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정작 남편 본인은 안부도 제대로 묻지 않네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링띠링. 누구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 남편 회사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가 인터폰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댁 맞으시죠? 회사에서 자료 전달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젊고 공손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까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회사 일이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주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그를 마주하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180cm는 되어 보였어요. 네이비색 정장에 화이트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깔끔하게 매고 있었고요.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젊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부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부장님께서 급히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셔서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전해드리고 갈게요. 그래도 잠깐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셔야죠. 괜찮습니다. 사모님. 아니에요.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셨는데. 잠깐만 들어오세요. 저도 모르게 붙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던 걸까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 잠깐만 뵙겠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 드릴게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는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우아한 디자인이었지만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화장도 은은하게 되어 있었어요. 요가 수업 갔다 온 후라 피부톤도 좋아 보였습니다. 왜 이런 걸 신경 쓰고 있지? 고개를 저었어요. 커피를 내려서 쟁반에 담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민준이 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머뭇거렸다가 다시 제 얼굴로 올라왔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장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요즘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거의 매일 밤샘 회의를 하신대요. 그렇군요. 힘들겠어요. 사모님은 괜찮으세요? 네, 뭐가요? 혼자 계시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러시군요. 부장님께서 자주 전화하시나요? 요즘엔 문자만 오시더라고요. 바쁘시니까요. 그래도 가족한테는 시간을 내셔야 하는데 민준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일이 중요하시니까요. 이해해요. 사모님은 참 대단하세요. 뭐가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 지내시잖아요. 저였으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28년을 함께 살았는걸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커피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민준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아직 인연을 못 만났어요. 32살이면 결혼 생각해 볼 나이 아닌가요? 주변에서 다들 그러시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성실하고 예의 바른데 좋은 인연 만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자 특유의 생기가 있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래 머물러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자료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네. 사모님 편안한 저녁 되세요. 민준 씨도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앉았던 자리를 봤어요. 커피잔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배려심도 있어 보였습니다. 혼자 계시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회사 박민준 씨가 자료 가져다 줬어요.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고 전해줘. 그뿐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안 궁금하세요? 문자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보내봤자 잘 지내고 있잖아라는 답이 올 게 뻔했거든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 채워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고 생기 있는 얼굴.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유부녀예요. 2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습니다. 단지 회사 후배가 자료 전달하러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잘생긴 얼굴, 넓은 어깨, 정장을 입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걱정해주던 그 눈빛.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척였어요. 다음에 또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든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왜 다시 오길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2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 돼,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설레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생각에 잠 못 이뤘던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냈어요. 화요일엔 석촌호수 옆 필라테스 센터에 갔고요. 목요일엔 올림픽 공원에서 요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민준이 있었어요. 혹시 또 올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를 옷장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 샀을 색깔이에요. 너무 젊어 보일까봐 꺼렸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사고 싶더라고요. 왜 이런 걸 샀지? 스스로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띠링띠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왔네. 서둘러 거울을 봤어요.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손으로 매만졌어요. 립스틱도 다시 발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사모님, 박민준입니다. 또 자료 전달 드리러 왔어요. 아, 네. 잠시만요.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커피 드릴게요. 번거로우시면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진정해, 김선영, 그냥 회사 후배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맛있게 마셨어요. 다행이에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앉았어요.
사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별일 없었어요. 민준 씨는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긴 하지만요. 힘들겠어요. 젊을 때 고생해야 나중에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장님도 젊었을 때 엄청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부장까지 올라가신 거고요. 사모님은 원래 일 안 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은행에서 일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죠. 그러셨구나. 다시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민준의 말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30분이 훌쩍 지나갔어요. 어머,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천장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게 왜 저러지? 전구가 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드릴까요? 괜찮으세요? 혼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있는데 왜 혼자 하세요? 사다리 있으세요? 창고에 있어요. 그럼 제가 가져올게요. 어디 있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창고가 좀 복잡해서요. 현관 옆 창고로 함께 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민준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사다리가 어디 있죠? 저기 안쪽에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그때 민준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좁은 공간이라 어깨가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민준이 사다리를 꺼냈습니다. 함께 거실로 갔어요. 사다리를 펴고 민준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래서 사다리를 잡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의 넓은 어깨가 보였어요. 정장 위로 탄탄한 체격이 느껴졌습니다. 젊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8년 전 제 남편도 저랬었죠. 지금은 배가 나오고 어깨도 좁아졌지만요. 거의 다 됐어요. 조심하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전구를 갈고 내려왔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상쾌하고 깨끗한 향이었어요. 오랜만에 맡는 남자 향기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큰 도움이 됐어요. 별 말씀을요. 이런 건 당연히 해드려야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실래요? 네, 좋아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운 거리였어요. 민준이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28년 전 결혼 사진이었어요. 결혼 사진이시네요. 네, 28년 전이에요. 정말 예쁘시네요. 지금도 예쁘시지만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료, 이제 늙었죠.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더 아름다우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진심이에요. 사모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사모님. 네,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외로워 보이세요. 그렇게 보여요? 네, 이렇게 혼자 계시면 힘드시지 않을까 해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진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민준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저도 외로워요. 특히 요즘엔. 요즘엔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왠지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부장님이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럼 제가 가끔 들러도 괜찮을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전구처럼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너무 오래 있었네요. 천만에요. 도움도 많이 받았는 거려.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사모님, 편안한 주말 되세요. 민준 씨도요.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절 걱정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외로움을 알아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26살이나 어린 남자라는 사실이 더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의 방문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준은 3번 더 찾아왔어요. 화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처음엔 자료 전달이 명목이었지만 점점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민준이 올 때마다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다듬고 화장도 하고 옷도 골라 입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지? 스스로 물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석촌호수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웬일이에요? 전화를 다 하시고. 응, 할 얘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 프로젝트가 연장됐어. 연장이요? 얼마나요? 수, 1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년이나요? 수, 어쩔 수 없어 본사에서 결정한 거야. 그럼 언제 들어오시는데요? 최소 1년 반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일이니까. 네, 알겠어요. 당신은 괜찮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믿는 말투. 네, 괜찮아요. 그럼 나 회에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 여보, 응? 아니에요. 잘 다녀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 2분 15초. 1년 연장이라는 중요한 얘기를 2분 만에 끝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탈했습니다. 1년 반,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텨야 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링띠링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민준이에요.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제 표정을 보더니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같은데요. 무슨 일이에요? 방금 남편한테 전화 왔어요. 부장님이요. 프로젝트가 1년 더 연장됐대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1년이나요? 네, 최소 1년 반은 더 있어야 한대요. 사모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었는데 민준 앞에서 터져버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셔도 돼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힘드셨죠? 혼자 계시는 게. 그 한마디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민준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전 유부녀고 민준 씨는 저도 사모님 생각 많이 해요. 매일 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민준 씨, 사모님, 네, 선영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선영 씨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저도 선영 씨가 보고 싶었어요. 계속. 민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전 58살이고 민준 씨는 32살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안 써요. 선영 씨, 전 진심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8년간 쌓아왔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민준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선영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마음이 먼저 닿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깊이 연결됐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민주는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배려하며 저를 대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계속 물어봤어요. 천천히 할게요. 편하게 하세요. 그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런 게 진짜 배려구나. 이런 게 진짜 관심이구나. 28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발견하는 느낌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안고 있었어요. 선영 씨, 응, 은 후회하세요. 아니요, 전혀. 다행이다. 민준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여자로 다시 살아나게 해줘서 선영 씨는 원래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 나이에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선영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러고 보니 저녁도 안 먹었네요. 제가 뭐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평범한 라면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함께 먹으니까요. 선영 씨, 응? 앞으로 자주 봐도 될까요? 안 되면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주 보고 싶어요. 저도, 정말이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당연하죠. 제가 조심할게요. 그날 밤 민주는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배웅했어요. 들어가세요. 추워요. 민준 씨도 조심해서 가요. 네, 내일 연락드릴게요. 응.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이게 행복인가?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충만함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민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잘 끝났어. 내일 바빠서 연락 못할 것 같아.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민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이 기대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때로는 4번씩 만났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제는 자료 전달이라는 핑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서 만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했어요. 선영 씨, 지금 시간 돼요. 응, 왜? 같이 나가실래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밖에 나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잠실은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괜찮을 거예요. 그냥 쇼핑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거예요. 그럴까? 네, 30분 후에 롯데백화점 1층에서 만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과 밖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눈에 띄고 너무 수수하면 민준이 실망할까봐 결국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어요. 우아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화장도 다시 고쳤습니다. 립스틱 색도 바꿨어요. 58살이 이러고 있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도착했어요. 1층 입구에서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5분 후 민준이 나타났어요.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 정장 입은 모습과는 또 달랐습니다. 선영 씨, 어서 와요.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걸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누가 알아볼까 걱정도 됐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특별히 없는데요. 그럼 그냥 구경해요.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2층 여성복 매장으로 갔어요. 민준이 옷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선영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였어요. 너무 젊은 색 아닐까? 아니에요. 선영 씨한테 완벽할 것 같은데요. 정말 네, 한번 입어보세요. 피팅룸으로 갔습니다. 블라우스를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어때요?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예뻐요. 그럴까요? 제가 사드릴게요. 안 돼요. 제가 살게요. 선물하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결국 민준이 사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받는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기념일에도 선물을 잊어버리는데 백화점을 나와 석촌호수로 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 산책해요. 집이 가까워서요. 경치 좋네요. 롯데월드 타워도 보이고 호수도 예쁘죠.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민준 씨, 사람들이 봐요. 그냥 연인처럼 보일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호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 씨, 응, 행복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요. 저도요. 선영 씨 만나고 나서 매일이 즐거워요. 고마워요, 민준 씨. 뭐가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사랑은 나이가 없어요. 사랑, 이게 사랑인가요?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준 씨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저도 똑같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촌호수 위로 노을이 비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선영 씨네 집으로 갈까요? 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준이 저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계속.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도 함께 했어요. 민준은 여전히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할게요. 편하게 하세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민준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밖에서 올림픽 공원을 함께 걸었고요. 잠실 세내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민준이 일찍 왔습니다. 선영 씨, 아침 먹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요리 좀 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계란이랑 베이컨이 있네요. 샌드위치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에요. 선영 씨는 앉아 계세요. 민준이 능숙하게 요리를 했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베이컨을 굽고 빵을 토스트했어요. 보기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민준 씨, 요리 정말 잘하네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좋은 신랑감이 될 것 같아요. 선영 씨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준 씨, 진심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영 씨, 응,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불안이 스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행복하니까. 그래요. 지금이 중요하죠. 민준이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민준의 품에 안겨 있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평화로운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 그 평화는 생각보다 빨리 깨졌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잠깐 들어간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요? 급한 서류 사인받아야 해서. 금요일 밤에 들어가서 일요일 새벽에 다시 나간다. 이틀만요? 응, 바빠서. 그것도 겨우 시간 냈어. 알겠어요. 그럼 금요일 저녁에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개월 만에 남편을 본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어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남편이 금요일에 온대요. 이틀 동안.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그 이틀은 못 만나겠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선영 씨,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떨려요. 이해해요. 힘내세요. 끝나면 연락 주세요. 응, 고마워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이틀 동안 민준을 만나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을 못 보니 허전했어요. 금요일 저녁 6시 남편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정리했어요. 저녁 준비도 했습니다. 7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 다녀왔어. 어서 오세요. 4개월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조금 수척해 보였어요. 집이 깨끗하네. 청소했어요. 고생했어.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소파, 민준과 함께 앉았던 그 소파,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녁 먹었어요? 수, 아직 뭐 있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수, 그래. 고마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회사에서 박민준이 자주 왔다며?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가끔 자료 가져다 줬어요. 그래, 고마운 놈이야. 당신 잘 챙겨주더라. 그러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쳤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보더니 곧 졸기 시작했어요. 피곤하시죠? 침실 가서 쉬세요. 그럴까? 침실로 갔습니다. 민준과 함께했던 그 침대, 남편이 먼저 누웠어요.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여보, 네, 오랜만이네.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익숙한 체온인데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급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찮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만 채웠어요. 배려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도 않았고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미안, 피곤해서. 그리고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준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민준은 계속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천천히 할게요. 편하게 하세요. 배려가 있었습니다. 온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민준 씨 생각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옆에는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남편은 대부분 서재에서 서류 작업을 했어요. 저녁에 잠깐 함께 식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수, 회사 일 얘기. 네, 수, 프로젝트 진행 상황. 그렇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았는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일요일 새벽 4시 남편이 짐을 챙겼습니다. 나 간다. 조심해서 가세요. 당신도 잘 지내고. 언제 또 오실 거예요? 글쎄 한참 바쁠 것 같은데 연락할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떠났어요. 텅 빈 집.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슬픈 건지 안도하는 건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 출국했어요. 1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응,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갈게요. 새벽인데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30분 후 민준이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민준이 저를 안았어요. 선영 씨, 민준 씨, 눈물이 터졌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저도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날 우리는 그리움을 채웠습니다. 민준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배려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할게요. 보고 싶었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과는 너무 달랐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마음을 주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떴어요. 민준이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응, 이틀 동안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부장님은 어떠셨어요? 달랐어요. 민준 씨랑. 뭐가요? 모든 게요. 민준 씨는 따뜻한데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왜 민준 씨가 미안해해요? 제가 선영 씨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민준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정말요? 응. 민준 씨 없었으면 어떻게 지냈을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선영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민준 씨.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58세에 다시 느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걸,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28년의 결혼 생활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의 품에 안겨 있고 싶었어요. 남편이 다녀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민준과의 시간은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해요.
매일 말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영 씨, 응?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 저랑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부장님이랑 헤어지시고 저랑 새로 시작하실래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준 씨, 그게 무슨... 진심이에요. 저 선영 씨 사랑해요. 저도 민준 씨 사랑해요. 하지만 뭐요? 전 58살이에요. 민준 씨는 32살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26살 차이예요. 한 세대가 넘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안 써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 씨, 저는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있어요. 그 28년 동안 행복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가 외로워하는 거 다 봤어요. 남편분은 선영 씨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선영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매일 웃게 해드릴 수 있어요. 민준 씨,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생각해보세요. 전 기다릴게요. 그날 밤 민준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다.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58세 여자가 이혼하고 32세 남자와 새로 시작한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친구들은, 친척들은, 이웃들은 저 나이에 젊은 남자 만난데 철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손가락질 당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 민준과 함께라면 매일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시 여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속 고민했어요. 민준을 만날 때마다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석촌호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수, 여보. 나 한국 들어간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수, 다음 주. 갑자기요?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됐어. 다음 주 금요일에 들어간다. 완전히요? 응. 이제 한국 본사에서 근무하게 됐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별로 안 기뻐 보이네? 드디어 같이 사는 건데. 아니에요. 기뻐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 금요일에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정말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민준과 새로 시작할 것인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 씨, 민준 씨, 남편이 다음 주에 들어온대요. 완전히요. 네,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됐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선영 씨 만나요, 지금. 응. 잠시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선영 씨 결정하셔야 해요. 알아요. 저랑 함께 사실 거예요. 아니면 부장님한테 돌아가실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 씨 쉽지 않아요. 뭐가요? 28년이에요.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그 28년 동안 행복하셨냐고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정해요. 그럼 왜요? 왜 망설이세요? 무서워요. 뭐가요? 새로 시작하는 게 이 나이에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26살 차이가 숫자일 뿐이라고요? 네, 저한텐 그래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 전 진심이에요. 선영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민준 씨, 대답해 주세요. 저랑 함께 사실 건가요? 시간을 조금만 더 줘요. 언제까지요? 다음 주까지, 남편 오기 전까지.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 기억하세요. 뭐요? 저는 선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이도 주변 시선도 상관없어요. 고마워요. 생각 많이 하시고 연락 주세요. 민준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준을 만나지 못했어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28년을 버릴 수 있을까? 민준과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금요일이 왔어요. 남편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선영 씨가 행복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기다려줄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선영 씨를 사랑하니까요.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 다녀왔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답을 모르겠었어요. 남편이 완전히 귀국한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민준을 만나지 못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었으니까요. 강남구 테헤란로 본사에서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어요. 예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여전히 외로웠어요. 오늘 회의가 많았어. 피곤하네? 저녁 드세요. 수, 응. 그게 우리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민준 생각만 났습니다. 보고 싶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선영 씨, 잘 주무세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너무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계속 집에 있어요. 기다릴게요. 선영 씨 결정도.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울었어요. 남편이 깨지 않게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골프복이었습니다.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가. 언제 들어오세요? 저녁 먹고 올게 한 8시쯤. 알겠어요. 그럼 다녀올게. 남편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선영 씨, 민준 씨, 남편이 골프 갔어요. 지금 갈게요. 응, 빨리 와요. 30분 후 민준이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서로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너무 2주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리움이 폭발했어요.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민준의 온기가 그리웠어요. 배려가 그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할게요. 사랑해요. 계속 말해줬어요.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 씨, 응, 결정하셨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준 씨, 아직인가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 고마워요. 하지만 선영 씨, 전 더 이상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민준 씨,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저도 힘들어요. 그럼 결정하세요. 저랑 함께 사실 건가요? 아니면 부장님한테 돌아가실 건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 씨, 전 진심이에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알아요. 하지만 선영 씨가 원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죠. 원해요. 민준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왜 망설이세요? 무서워요. 28년을 버리는 게, 새로 시작하는 게,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요. 민준 씨, 선영 씨도 용기를 내세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남편이 8시에 온다고 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부장님 오시기 전에 가야죠. 응.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선영 씨,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응. 전 기다릴게요. 선영 씨의 결정을. 고마워요, 민준 씨.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선영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민준이 떠났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28년을 버릴 수 있을까? 민준과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어서 오세요. 골프 잘 쳤어. 오늘 컨디션 좋더라. 다행이에요. 저녁 먹었어, 당신은? 저도 먹었어요. 그래, 난 좀 쉴게.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 있었어요. 거실을 봤습니다. 몇 시간 전 민준이 앉아있던 자리, 남편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같은 공간인데 너무 달랐어요. 민준과 함께 있을 땐 따뜻했습니다. 남편과 있으니 차가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또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선영 씨, 결정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응, 고마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정답일까? 행복이란 뭘까? 사랑이란 뭘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걸,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선택은 해야 한다는 걸, 제 인생이니까요. 58세, 이 나이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28년도 소중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랑 함께 사실래요? 간절한 눈빛이 기억나요. 남편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 복잡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8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26살 어린 남자와 함께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시겠어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정해야 해요. 민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 행복을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영의 선택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민준과 새로 시작해야 한다 또는 남편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황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기대해 주세요. 두근두근 황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